지금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키려고 공부해야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못했어도가 아니고 네. 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가고 싶다. 뭐 그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또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그게 불안할 것 같으면 그냥 끼고 있으셔라. 저는 그렇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는 편이긴 하고요. 안녕하세요. 입시 탐구 엔터테이너 이수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파인만 원장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대치파인만에서 상산 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순이라고 합니다. 상상고 입시 분석을 하려고 우리가 모였는데요. 일단 팀장님이 먼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상상고 입시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상상고 입시는 우선 창의융합에서 정답을 맞춰야 하는 게 있고요. 인성독서에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면접 때 그 두 개를 보는 거죠? 네. 하지만 면접 보기 위한 사전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내신 같은 거요? 네,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사고가 3-2까지 내신을 반영하고 있는데, 상상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3-1까지만 내신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2학년 1학기가 20%, 2학년 2학기가 30%, 3학년 1학기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서 아주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올 A를 맞아야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아니요,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는 네, 안 맞아도 네. 합격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맞으면 아무래도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키려고 공부해야죠.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안 맞아도 되는 거죠? 네, B가 하나 정도 있어도 되긴 하는데 3-1은 50%가 들어가서 사실 많이 깎이는 거거든요. 네. 점수 폭이 깎이는 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 3-1은 올 A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2학년 때 B가 있다고 상상고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마지막 기말고사는 잘 마무리를 하는 게 베스트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 또 다른 입시랑 좀 차이점은 들어가는 과목도 좀 다르지 않나요? 외대부고 하나고는 이제 주요 과목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다 들어가는데 상상고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인 사회랑 과학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과학을 좀 못했어도 사회를 잘했으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선택의 폭이 좀 생기는 거죠. 좀 못했어도가 아니고 네. 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과목은요. 네, 그 과목을 넣지 않을 거면. 사회, 역사나 과학 중에 망칠 거면 하나를 쭉 망치고, 네, 살릴 거 하나는 꼭 다 A를 맞아주면 좋겠다. 네. 물론 그 중에서도 B가 있어도 합격권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 왜냐면 내신도 내신이지만 면접 비중이 워낙 큰 학교라고 보여져서. 근데 상상고는 설립자의 특징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한다라는 편견, 선입견 네. 혹은 사전 정보라고 불러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수학이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흔히 저희가 내신에서 푸는 문제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창의력을 요구하거나 조금 더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해력을 흔히 요구하는 문제들이 더 많아서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독해력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네. 수학 선행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수학 경시 경험을 요구한다는 거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보내면서 수학에 엄청 돈을 썼어요. 근데 그게 보통 내신 아니면 경시 아니면 선행인데 상상고는 셋 다 아닌 거네. 독해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선행이나 그런 지식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상상고를 가려는 어머니들과 그 누구보다 상담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상상고를 가고 싶어하는 어머니 혹은 학생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유형이면 상상고를 가세요라고 추천할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이제 통계적으로 많이 어떤 케이스가 상상고 지원을 하는지를 상담 결과로 봤을 때는 민사고나 외대부고는 어렸을 때부터 거길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고, 근데 상상고는 뭐 언제부터 그러면 여기 가고 싶으셨나요? 이런 걸 꼭 입학 테스트 통화할 때나 상담할 때 여쭤보는데 그렇게 오래 준비한 친구들은 많지는 않고요. 네, 그 3학년 올라갈 때쯤
뭔가 다른 친구들도 특목 자사를 준비를 한다는데 저 친구가 하면 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이제 어렸을 땐 좀 생각이 덜 하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중학생 후반으로 가면 또 의대 소리를 들으니까 의대 가는데 좋은 학교라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네, 그런 두 가지가 좀 접목이 되면서 3학년 초반에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지역의 일반고가 갈만한 게 조금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일반고 말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가고 싶다. 뭐 그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또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네. 어떤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느냐 그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그 분위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같이 공부 안 하는 분위기에 있으면 더 공부 안 할 것 같고 주변이 조금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서는 자기도 좀 열심히 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는다 싶으면 이제 특목 자사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가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길러져 있느냐 이것도 좀 확인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힘 중에 이제 가서 잘할 수 있는 공부량을 좀 채웠느냐 이런 것도 있으면서 성향 자체가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좀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원리 보내시고 기숙사를 보내시는 거니까 그런데 갔을 때에도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짜든지 친구들이랑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교육 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할 것 같은 친구들은 보내시고 그게 불안할 것 같으면 그냥 끼고 있으셔라 저는 그렇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는 편이긴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상상고를 좀 찾는 문의 중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상상고 입시가 어쨌든 후기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영재고 썼다가 또 뭐 과고 전기인 과고까지 썼다가 막판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과고 뭐 문제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이론이 베이스가 되거나 뭐 엄청 경시이론 같은 게 많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창의 이용한 문제가 근데 이제 수감각이 조금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문제기는 해서 뭐 공부량이 기존에 많았던 친구들이 요 유형의 단시간에 빠르게 적응을 하면 네, 그런 친구들은 또 약간 유리한 고지에 설 수는 있어서 영재고 과고 썼던 친구들이 네, 2차 문의로 넘어오는 케이스들도 네, 왕왕 있고 네, 그런 친구 약간 과거 소집 면접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아이들이 쉽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오더라도 확실히 갖춰야 될 조건은 늦게 온다면 구술력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그런 친구들의 취약점 중에서 워낙에 이제 조용히 혼자 문제 푸는 것들만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제 이전부터의 상산 대비에 맞춰서 이제 저희 구술 훈련이랑 이런 거 같이 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그 친구들이 단기간에 그 문제 유형은 적응할 수는 있는데 이 구술력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그게 끌어올려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또 특징은 좀 있는 편이고 창의융합은 좀 이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 난이도랑은 좀 이런 느낌인데 인성독서는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지문과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한 입시라고 보시나요? 인성 독서는 인성과 독서 능력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문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상상고가 자주 내는 문제 유형은 지문을 위에다가 몇 개 이렇게 실어 놓고 그 지문을 뭐 1개 혹은 2개 혹은 3개 이렇게 읽어본 뒤에 그 지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답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니면 지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거나 지문 내용을 자신의 현실에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거나 뭐 간혹 독서 경험을 끼워서 말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꼭 독서를 많이 해야만 독서 경험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얼마 독서를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끼워 넣는 것을 잘한다면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핵심은 독해력.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구술력. 그리고 이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배열하는 설계 능력. 그래서 독해력, 구술력, 설계 능력. 이게 인성 독서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창의융합에서도 중요할걸요? 네, 창의융합도 독해력과 구술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설계 능력? 설계 능력보다는 이제 창의융합에서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여요. 정답을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 능력, 문제 해결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사고에서는 답을 못 맞춰도 풀이 과정이 탄탄하면 인정을 해줬잖아요. 네. 상상고도 그런가요? 상상고는
결국은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해서요. 만약에 정답을 못 맞춘 친구가 있으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형태의 면접을 진행을 하세요. 만약에 1, 2, 3, 4번에 정답을 말을 하고 3번을 만약에 틀렸어요. 그럼 3번을 다시 풀어볼까? 이렇게 재질문을 하신다든지 그 자리에서 풀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든지 약간의 힌트를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어쨌든 맞출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정답을 맞추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건 못 맞췄을 때 못 맞췄을 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그 자리에서 설명하게 하기도 하고 다시 풀게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어떤 과정으로 풀었어?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한 뭐 5개 정도 있다고 쳐요. 네. 1번 답은 1번이고요. 2번 답은 2번이에요. 3번 답은 3번이고요. 네. 4번 답은 4번이에요. 네. 5번 답은 5지요. 이러면 10초잖아요. 네. 근데 면접 시간이 한 10분 이상 되는 거잖아요. 1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 걸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자기소개서 생기부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문제 5개를 다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질문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친구는 다 맞췄는데 이런 추가 질문 연관된 추가 질문을 받았어요 한 친구도 있었고 정답을 다 얘기했더니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건 면접관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10초 만에 나가는 경우는 네, 나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10초 만에 나가진 않고 추가 질문 계속 받아요. 관상으로 합격을 거머졌다. 나쁘게 보면 잘 알지는 못하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되게 심오한 교육정책 얘기를 하게 됐네요.